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반도체 등의 수출 호조에 힘입어 우리나라의 지난 7월 경상 수지가 91억 3천 달러를 기록하게 되면서 석 달째 흑자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수입도 증가세로 돌아서게 되면서 하반기 상품 수지의 흑자 규모는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수출주의 흐름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현지 시간 5일 가자 지구의 휴전 및 인질 석방 협상과 관련해 현재 추진 중인 합의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가자의 휴전 협정이 곧 타결될 것이라 낙관적인 메시지를 보냈던 미 정부의 발표를 정면으로 부인한 겁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브로드컴이 회계연도 3분기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4분기 매출 전망이 시장의 기대치에 부합하지 못하게 되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6% 이상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브로드컴의 4분기 매출은 시장의 예상치를 약 4천만 달러 밑도는 140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 정부와 주요 자동차 기업이 오는 2028년까지 약 1조 엔을 투입해 전기차 배터리 생산 능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내 배터리 생산량은 현재 80기가와트시에서 120기가와트시로 50%가량 증가할 예정입니다. (10배의) 수익률을 향해 시원한 결정타를 안겨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오의 텐베거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모든 투자자라면 한 번쯤은 꼭 꿈꿔봤을 법한 이 1000%의 상승률, 그 텐베거를 향한 여정을 오늘도 저희 정텐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기에 앞서서 간단한 시황 흐름 짚어보고 가도록 할 텐데요. 가장 먼저 이 간밤 경제 지표들의 엇갈린 시그널 속에서 간밤 3대 뉴욕 증시 중에서 나스닥만이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민간 고용은 부진했지만 이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선방을 해주면서 오늘 밤 발표될 고용보고서의 결과가 그야말로 시장의 관건이 되었고요. 또 이어서 서비스업 PMI가 확장세를 지속하게 되면서 이 제조업 위축을 상쇄하는 모습까지 2달 연속 관측이 됐습니다. 이 때문에 9월 B컷 가능성은 41%로 전일비 다소 내려가게 됐는데요. 엔비디아는 3거래일 만에 0.9%가량 반등에 성공하게 됐고 또 나머지 반도체 섹터 전반은 다소 밀리는 모습이 보여졌고요. 테슬라는 전날에 이어서 이날까지도 5%대의 급등 보여줬습니다. 한편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 우리 시장, 오늘 외인의 위험자산 회피 성향이 강해지게 되면서 코스피는 오전장에서 최대 1%, 코스닥은 2%가량의 낙폭 기록해줬고요. 또 이어서 간밤 테슬라의 FSD, 이 완전 자율주행의 유럽과 중국 출시 소식에 오늘도 자율주행 테마 강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죠. 오늘 이 정부가 전기차 화재 안전 종합 대책을 발표하게 되면서 관련주들 역시 강한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시각 우리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이 유가증권 시장 코스피 지수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 코스피 흐름입니다. 0.89%가량 내려가게 되면서 2,552선 지나가고 있고요. 이어서 코스피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 여전히 외인의 매도세가 거셉니다. 개인과 기관은 나란히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코스닥 현재 2.39% 장 초반 대비 낙폭이 점점 확대가 되고 있는 코스닥 현재 700선 위에서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외국인의 매도세가 거세고요. 기관도 이에 가세하고 있는 코스닥 시장입니다. 금요일을 감안을 하더라도 이 지난 미증시가 혼조세를 보임에 이어서 오늘 우리 시장은 더욱더 강하게 흔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 오늘 여러분의 포트를 구원해드리기 위해서 저희 종목 상담 열심히 진행해 보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 바로 이 전화번호 02-3253-2642번이나 문자 샵 0082번 또는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 여러분이 고민되시는 그 어떤 종목이든 종목명과 매수가, 보유 비중까지 지금 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밀려나고 있는 시장 속에서 여러분의 동아줄을 잡아봐야겠죠. 바로 이분 옆에 모셔봤는데요. 김선우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전문가님 최근 이제 미국의 금리 인하 이슈에서는 물가 잡기보다는 이제 고용 유지에 좀 초점이 맞춰지고 있죠. 또 어제 나온 민간 고용과 실업보험 청구 건수 서로 다른 방향을 좀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오늘 고용 보고서가 그야말로 좀 핵심이 되겠네요. 네, 오늘 이제 다가올 새벽에 고용 보고서, 동향 보고서가 나옵니다. 실업률이 어떻게 나올지,
실업자 청구건수 등등 해가지고요. 꼭 보셔야 되는데 이번에 고용 보고서의 결과에 따라서 이 금리를 얼마나 인하할 건지 방향성 잡는 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예상치를 좀 벗어나 버리게 되면은 사실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코스피 뭐 오늘 깨지고 코스닥은 뭐 말도 못합니다. 다시 한번 또 700포인트를 깨려고 그 흐름이 좀 나오고 있긴 한데요. 우선 지켜내고 있긴 하지만 간당간당한 모습을 좀 보입니다. 8월 5일 날에 급락했었던 그 이하 자리까지도 지금 혹시 봐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국내 증시는 지금 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그냥 국민들 괴롭히기에 좀 바쁜 것 같아요. 뭐 때문이냐? 우선 지금 대통령 쪽 얘기 나오는 건 뭐예요? 대출에 대한 부분, 옥죄고 있죠. 주담대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옥죄입니다. 지금이요. 정신이 없어요. 대출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신용대출로 늘어납니다. 신용대출이 순식간에 5천억이 늘었어요. 아시나요? 거기에다 이제 야당에서 뭐 합니까? 금투세를 또 후집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에서 그냥 난리를 시장이 살아날 수가 없는 시장인 거예요. 국내 증시가. 관심을 줄래야 줄 수 없는 시장을 우리 정치인들 분들께서 열심히 만들어 주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연출이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시기적으로 뭡니까? 추석까지 있잖아요. 뭐 돈이 들어올래야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인 거예요. 간단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대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시장이 올라갈 거 아니야? 고용 보고서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어요. 그 기대가 시장을 과연 올릴 수 있을까요? 아니죠. 왜요? 지금 시장에서 돈을 빼고 현금 확보하는 사람들이 매수 대응을 하려고 할까요? 들고 계신 분들은 여차하면 어떻게 해요? 네. 빠져나올 생각. 단가를 낮추려고 물타를 의지를 지금 보이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주식시장이 예탁금은 계속 빠져나오고 있어요. 대응 자체가 안 되는 게 현재 우리나라 증시입니다. 외인과 기관들조차 관심 없는 시장인 거죠. 현재 미국 시장조차도 그래요, 여러분. 미국 시장에요. 엔비디아 매수하신 분들의 10명 중에 6명이 손실 중입니다. 네. 현재 시간으로요. 우리나라 서학개미분들 말씀드려보자면 탑이 없어요. 미국도 지금 시장도 최근에 하락 나왔다가 엔비디아 하락 나왔다가 올라가고 있나요? 아니요. 고용보고서 눈치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언제요? 8월 한 중순부터 해서 시장이 좀 이상하다. 이거 진짜 조심해야 된다. 이거 여차하면 시장 막 빠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제가 금리 인하가 호재가 아니라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고용보고서가 예상치보다 뭐 좋게 나오다 안 좋게 나오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좋게 나온다고 하는데 시장이 움직이지가 않아요. 그냥 현상 유지. 안 좋게 나오면 그냥 쭉 밀려버릴 거고. 그래서 이제 뭘 봐야 됩니까? 제가 조심하라는 게 뭐예요? 25bp냐? 이거 얘기 제가 계속 드리고 있죠. 50bp냐? 50bp 하면 큰일 난다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안 된다고. 뭐가 이게? 이거 경기 침체에 대한 사람들이 인식을 하는 거예요. 침체가 나오니까 금리 인하를 하는 거야라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시장은. 제가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계속하고 있어. 그래서 보세요. 페드워치 사이트 네이버 죄송합니다. 엠포탈 검색하시면 한번 봐주세요. 자, 엠포탈 검색하시면 페드워치라고 검색하시면요. 사이트 최상단에 떠요. 이게 예측치 사이트인데 지금 보시면 이게 59%예요. 59%. 59. 아이고 59예요. 9. 이게 이제 25bp. 이게 이제 50bp 내린다는 거예요. 이게 41%인데 약간 이쪽이 조금 더 커지긴 했어요. 네. 약간. 근데 만약에 이번 고용 보고서 다가올 새벽 내일 아침에 알 수 있어요. 딱 봤는데 야 이거 고용 보고서가 좀 안 좋게 나왔다. 그러면 이제 와 큰일 나는 거야 진짜. 이미 그 전부터 해서 뭔가 시장이 건드려지고 왔었는데 불안한 거야. 그렇다고 이게 예상치를 부합한다고 해서 시장이 이거를 받아주고 시장이 올라가냐? 그 상황이 또 아니라는 거야.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지금 시점은 뭐라고요? 4년 만에 금리 인하. 다시 4년 만에 온 대선. 예.
제가 시장이 빠질 가능성이 좀 크다. 저는 오늘 아침에 이제 저희 가족방에서도 올려드리고 무료방에서도 올려드렸어요. 영상 하나 짧게 찍어드렸는데 이미 시장의 얼음판이라고 하면 지금 사실 얼음판이잖아요. 얼음판이 간당간당하게 이 얼음판이 약간 지키고 있는 모습이었어. 얼음판 자체가. 근데 크랙이 조금 최근에 생기고 저는 깨지기 시작했다고 봐요. 얼음판 자체가. 저는 깨지기 시작했다고 봐요. 서서히. 뭔가 좋은 일이 있어서 이거를 막아주면 좋겠는데 그게 있다고 한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확실한 것은 9월 17일부터 18일까지 FOMC잖아요. FOMC인데 FOMC에서 이번에 뭐가 나온다고요? 369, 12에서 점도표가 나오잖아요. 점도표 관련 영상도 제가 만들어서 올려놨는데요. 점도표 이거 봐야 돼요. 사실 3월 점도표 보면 3월 점도표에서 6월로 갈 때 원래 금리 인하의 그 점 표시가 가장 많아야 될 부분이 좀 내려가는 그림이 있으면 좋잖아요. 근데 3월 달은 이게 4.75에서 5 사이였고요. 3월 달은 그 4.5에서 4.75 사이였고요. 6월 달은 오히려 4.75에서 5% 사이였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연준의 위원들이 이 당시 왜 그랬어요?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좀 생겼잖아요. 3월부터 해서 6월, 4, 5, 6월 자체가. 그러면서 이 현상이 나타났는데 지금은 고용 보고서와 경기 침체를 가지고서 어떻게 표를 그릴지 몰라요. 만약에 근데 점도표가 이제 이런 식으로 점도표가 찍히는데요. 24, 25, 26이 찍히는데 만약에 점도표가 5% 기준으로 6월 달보다 6월에 점도표에 찍힌 그 구조보다 많이 좀 더 아래로 가잖아요. 아래에 많이 찍혀 있잖아. 그러면 시장 많이 흔들릴 수도 있어. 점도표는 그냥 딱 6월 달보다 오히려 아예 똑같거나 비슷하거나 해줘야 돼요. 지금은 이 50bp 금리를 많이 내린다고 대안이 되는 시장이 아니에요. 아니야. 굉장히 위험한 시장이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뭐라고 말씀드려요? 10월 중순까지는 참으셔야 되는 거예요. 뭘 사고 싶어도 참으시라니까. 제가 계속 왜 손절가를 짧게 잡고 손절가 되면 손절 치세요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손절가 되게 짧게 잡고 있어요. 왜? 기회를 노리고 대응을 해야지.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추석이잖아요. 추석 끝나고 나면은 금리에 대한 내용, 이런 내용들을 알 수가 있어요. 추석 끝나고 나서도 목요일, 금요일 날 이제 평일이잖아요. 월화수가 휴일이고 추석 날. 그때까지 사람 주식 안 해요. 상황 보고 할 거라고요. 똑똑하십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돈 안 넣습니다. 그게 시장에 또 영향을 준다고. 그렇죠? 그래서 우선 시장은 냉정하게 진짜 조심해야 된다. 제가 계속 얘기하는 그 내용을 그냥 듣지 마시고 조금만 집중해서 해보자고요. 근데 이 기회를 잘 넘기고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현금 확보도 하시고 뭔가 준비가 된 자만이 기회에 어떻게 해요? 기회를 잡으면서 그 한 번의 상승장이 승선하면서 진짜 큰 수익을 낼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결국? 현금 확보에 대한 부분이겠죠. 근데 정부에서 다 막고 있어. 이래저래. 답답해 죽겠습니다. 하여튼 뭐 여당이고 야당이고 우리 정치인분들 좀 제대로 일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이런 상황입니다. 아셨죠? 계속해서 이 현금 확보의 중요성이 더더욱 높아지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또 오늘 테마 장세 속에서도 떠오르고 있는 테마주들이 굉장히 제한적인데요. 오늘 저희가 주목해볼 이 장전 관심 테마 키워드 단 2가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요, 이 전기차 화재 그리고 자율주행까지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이 원래는 자율주행이 간밤 테슬라의 4%대 급등으로 인해서 오늘 강세 보여주다가 또 오늘 11시 기점으로 정부 종합대책이 발표되고 나서 전기차 화재 관련 테마가 장 초반 대비 더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이 대표적인 몇 가지 현재 이 정책들을 살펴보자면요. BMS, 배터리 관리 시스템 기능을 고도화시키는 정책, 또 이 신축 지하주차장에는 습식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할 예정이고요. 또 전국에 있는 모든 소방서에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를 설치하겠다는 계획까지 밝혀졌습니다. 전문가님, 상당히 좀 얽혀있는 관련주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하나씩 한번 짚어보시죠. 네, 오늘은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종목을 쫙 올려드렸잖아요. 매일 아침마다 한 8시쯤 전후로 해가지고 좀 일찍 올리는 한 7시 때도 올려드리긴 하는데 아침에 각종 이제 오늘 주목해 보셔야 될 테마주들을 올려드려요. 그 올려드리면
항상 웬만하면은 올려드린 테마 중에 꼭 절반 이상이 잘 움직입니다. 그 중에서 저도 이제 종목을 선택을 해가지고 대응을 많이 하는데 오늘 보면은 전기차 화재 쪽이랑 자율주행 쪽이 크게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는 중국발 이슈가 좀 생겼고요. 화재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조금 이슈가 터지면서 관련주들이 움직였는데 하나씩 좀 볼게요. 자, 우선 민테크 같은 경우가 오늘 장중에 19%까지 상승이 나왔었던 모습이 좀 있었고요. 좀 빠지긴 했지만 한빛 레이저 같은 경우도 오늘 시가는 5% 출발해가지고 14%까지 급등이 좀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근데 좀 다 빠져요, 이쪽은요. 그리드 위즈 같은 경우도 장중 좀 13%까지 급등이 나왔었는데 이쪽 말씀드리지만 전기차 화재 쪽, 전고체 쪽은 일시적인 흐름이 나왔다가 좀 빠지는 걸로 봐서는 또 최근에 오를 만큼 또 오름 종목들이 많아서 거의 조금 우선은 1차적으로는 끝물 쪽으로 가고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수혜를 받는 종목을 선별해야 됩니다. 그건 뭘까요? 실제 이쪽 전기차 화재 관련해서 매출 확대가 나오는 회사. 이 회사만 갈 겁니다. 이 회사만. 그래서 그 회사들을 선별적으로 보셔야 되고 제가 혹시 나중에 그 강연회를 통해서 관련 종목들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 전기차 화재 쪽의 매출 확대가 엄청 크게 일어나고 있고 일어날 준비를 하고 있는 회사들이 있어요. 회사가 있어요. 나중에 제가 공개해 드릴게요. 자, 그다음은요. 뭐냐면 자율주행이에요. 오늘 보면 또 자율주행 관련주들을 제가 또 올려드렸죠. 무료 밴드에다가도 오늘 잘 대응하셨냐고 관련주들 쫙 올려드렸잖아요. 정말 많이 다 올랐는데요. 라이콤 오늘 장중에 14%까지 빠지긴 했습니다. 자, 그다음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같은 경우가 와 많이 내려왔네요. 근데 장중에 28%까지 올랐어요. 아주 그냥 시장이 좀 힘들다 보니까 1분봉으로 볼게요. 장 초반 강한 흐름이었는데 바로 좀 흘러내려 버리긴 했습니다. 야, 이렇게 무슨 가버리나? 이런 상황이 좀 있었고요. 자, 그다음 좀 보면은 SOS랩 같은 경우도 장 초반 급등이 좀 나왔다가 좀 빠지는 모습들. 이게 시장이 맥을 못 추다 보니까 사람들이 조금 패턴 자체가 굉장히 빠른 거예요. 적당히 올라가고 만약에 조금만 힘이 안 붙으면은 그냥 바로 현금 확보를 하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좀 많이 보였고요. 뭐 일봉상으로도 보면은 SOS랩 같은 경우도 차트 상황으로 딱 나와 있잖아요. 종목은 제가 가끔씩 하나만 차트 봐드리고 어느 정도 라인이 보이는지만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이거 한번 봐드리면 오늘 올려쳤잖아요. 여기 보이죠? 여기 멈췄었던 자리들 여기. 네. 그러니까 약 뭐 9,000원 정도 자리 넘어가는 자리가 저항 자리가 됐었던 그런 모습이 있어서 맞고 떨어졌었던 그런 또 모습이 좀 포착이 좀 됐네요. 자, 그다음 보면은 퓨런티어 같은 경우도 살펴볼게요. 오늘 현재 25%대인데 얘는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왜 안 빠지냐면 다른 종목이랑 다르게 좀 덜 빠지는 이유, 아직은 안 빠진 이유가 공간이라는 거 항상 중요하게 보잖아요. 여기 있고 이렇게 있는데 보세요. 두 개의 라인이 있어. 근데 이제 과거치 기준으로는 살펴봤을 때 많이 열려 있는 자리는 네, 여기가 이제 저항 자리가 생기는 18,000, 19,000원 자리 정도가 되겠고 그 다음에는 여기 자리가 얼마? 여기 2만 원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1차로는 18,000원, 19,000원 자리 여기가 18,000, 19,000원 자리 1차 저항 자리가 되고 뚫어준다면 2만 원에서 2만 1,000원 자리가 이렇게 나오는 거지. 아이고 2만 1,000원 자리가 이런 구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시 확대를 해보자면요. 최근 들어서의 흐름에서는 여기 바로 전에 저점 자리가 항상 뭐다? 저항 자리가 되니까 여기 자리까지 웬만하면 크게 문제가 없다면은 네, 갑니다라고 판단하지만 잘 못 가는 게 뭐예요? 그 전에 아까 봤던 저항 자리가 걸리니까 힘겨루긴 필요한 거예요. 여기를 좀 이겨내면은 한 번 더 갈 수는 있겠죠. 근데 자율주행 이슈가 우선은 테슬라 이슈 따라 계속 움직이긴 할 건데 현대차 쪽에서도 이슈가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또 완전 바닥에 돌려 세우는 거라 한두 차례 움직이면 더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제 급반등한 종목 그리고 분봉상으로 갑자기 깨지는 흐름이 나온다면 조심해야겠죠. 제 퓨런티어 같은 경우도 오늘 상한가 잠겼다가 풀린 거거든요. 좀 조심하셔야 돼요. 혹시 또 다시 잠기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 뭐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시장이 원체 불안하니까 적당히 수익에 만족하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종목들은 올라간 종목이 훨씬 많은데 이 종목들은 제가 매일 아침에 무료 밴드에다가 올려드리는 오늘
꼭 보셔야 될 이 테마 보세요라고 올려드리는 다 내용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이고요. 이것만 꾸준하게 보셔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테마마다 대장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만 잘 따라 대응하셔도 너무 욕심만 안 내신다면은 매일매일 단기 트레이딩도 재미가 있습니다. 아셨죠? 시장이 안 좋을 때 더욱더 기승을 부리는 종목들, 업종 테마들이니까 잘 살펴보시고 다음 주 월요일 날도 관련된 좋은 내용들이 있다면은 또 올려드릴 거니까요. 또 참고하셔서 매일매일 좋은 수익 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전기차 화재 관련 테마, 이제부터는 정말로 실적 개선이 본격화될 이 종목들만 옥석 가리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떤 종목이 실질적인 수혜주가 될지 저희 방송이 끝나도 계속해서 함께 하시면서 화면 하단 꼭 참고하시고요. 또 아직도 투자 고민으로 가득하신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 종목 상담 아직도 저희 신청 받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42번이나 문자 샵 0082번 또는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 종목명과 그리고 매수 단가, 보유 비중까지 3가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이어서 이 김선윤 전문가의 최고 상승률 종목, 과연 어떤 종목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이렇게 해서 김선윤 전문가의 최고 상승률 종목 다 같이 만나보고 왔는데요. 이어지는 시간에서는 저희 빼놓을 수 없죠. 시총 상위 대형주들 흐름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이 유가증권 시장 상위단을 보자면요. 현재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엇갈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1.25% 가까이 밀려나고 있고요. 또 오늘은 현대차와 기아 계속해서 빨간불 켜주면서 좋은 흐름 보여주는 대신에 LG, 엔솔이 다소 밀리는 모습 보여주네요. 전문가님, 오늘의 이 시장 흐름 어떻게 짚어주실까요? 네, 이게 좀 그래도 깨지다가 조금씩은 돌려 세우고 있긴 한데 국내 증시에 좀 하락이 좀 과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오늘. 그래서 그 영향이 조금은 그래도 좀 해소가 되면서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잡히긴 해요. 그래서 보면은 삼성전자가 밑꼬리 달면서 조금이나 올라오는 모습이 좀 포착이 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 돌리는 모습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많은 종목들이 나오고 있지는 않고요. 빨간불이 그래도 들어오는 종목들이 보인다는 게 그나마 좀 다행이지 않나 싶습니다. 현대기아도 괜찮은 모습이고요. 근데 이제 반면에 2차 전지주들에서 대형주들 보면은 코스닥 쪽에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가 이제 차트가 좀 이탈하는 모습이 좀 나왔거든요. 한 번 더 깨지면 조금 심각해집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도 오늘 최저점, 완전 저점을 터치한 상황이라서 이탈 자리가 좀 나오고 있어요. 이런 부분, 2차 전지주들이 또 재미가 좀 없는 모습이거든요. 이게 또 왜 2차 전지주들이 왜 또 이렇게 약간 힘이 없냐라는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보자면 재밌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냐면 해리스 후보와 트럼프가 이제 기사 내용이 제목을 굉장히 멋들어지게 만든 것 같은데 해리스가 우클릭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클릭. 예. 뭐냐면 자기의 이제 바이든 정부 때의 정책 자체를 뭐예요? 약간은 조금 공화당스럽게, 그러니까 이제 뭐 신재생 에너지 쪽의 정책 자체를 약간은 공화당스럽게 약간 바꾼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법인세나 이제 세금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은 좀 공화당스럽게 비율을 낮춘다거나 이런 모습을 보여요. 그러니까 두 후보 자체가 뭔가 중간에서 만나려고 하는 듯한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영향을 주고 있지 않나라고도 판단을 해봅니다. 자, 근데 이제 중요한 점은 그럼 이게 바닥이야라고 판단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되나라고 저희가 아주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게 또 쉽지가 않아요. 고용 보고서는 봐야 될 것 같고 금리에 대한 부분 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우리가 편하게 생각하세요. 이게 고용 보고서 그냥 괜찮았어. 침체가 안 오는 건가?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괜찮게 나왔어. 그래서 좋다. 금리도 어떻게 잘 25bp로 가고 있고 시장이 안 빠지는 것 같아. 이렇게 간다고 한들 우리가 놓치는 수익률은요 크지가 않아요. 예? 하락이 나오면 화다닥 깨집니다. 근데 상승이 나오더라도 그 폭이 당장 크지가 않아요. 조금만 안정적인 투자를 하기 위해서 조금만 뒤에서 천천히 가도 되는 시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런
최근에 이런 시장은 대응을 웬만하면 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살짝 올라간다? 야, 이거 몇 퍼센트? 이거 생각하지 말자고요. 그 수익률이 10% 차이가 나더라도 지금은 때가 아니에요. 네, 부탁드리지만 그 FOMC 일정 다 끝나고 나서 최소한 1, 2주 봐야 됩니다. 금리 인하가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보셔야 되고요. 뭐 대형주들 흐름이 조금 답답하긴 하지만 조금만 기다려보자 말씀드리고, 그리고 2차 전지주들도 오늘 좀 빠지는 이유가 말씀드렸던 대로 해서 아무래도 뭐 해리스 후보라든가 또 최근에 좀 급반등한 종목들이 엔소를 비롯해서 있기 때문에 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거니까요. 조금만 여유 있게 보시고 기회가 분명히 온다면 옵니다. 그 기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꼭 드릴 거니까 잘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장에 대해서 급한 대응은 삼가셔야겠습니다. 이렇게 저희 다 같이 대형주 살펴보고 왔고요. 그렇다면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매도해야 할지 저희가 명쾌한 솔루션 지금부터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저희 화면 하단을 참고하셔서요. 이 전화번호 그리고 샵 0082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실시간 댓글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니까요.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3가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종목 상담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고민이 완벽하게 사라질 이곳, 지금 정호의 템베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오늘 가장 먼저 만나볼 종목은요, 이 한전산업 기다리고 있는데요. 매수가가 18,000원 그리고 20%의 비중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시각 주가 흐름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1.2%가량 올라서게 되면서 14,380원 선에 거래 중인데요. 전문가님, 한전산업 그간의 급등세가 보였었죠. 앞으로 이 급등세 다시 한번 좀 더 유지해 줄 수 있을지 지금 바로 저희 솔루션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전에 상담을 하신 분인가 모르겠는데 거의 그냥 꼭지 자리네요. 매수하기도 힘든 자리예요, 사실. 18,000원 자리가 여기 라인인데 이게 여기밖에 없어요. 네. 아이고, 다음부터는 조금만 너무 급등할 땐 따라 들어가지 말아보자고요. 아셨죠? 자, 지금 돌리기는 한 모습이에요. 이제 원전 이슈 자체가 다시 한번 이슈가 좀 되고 있고 뭐 어제는 또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죽지 않는 모습이 좀 포착이 좀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중요한 점은 실질적으로 본계약 체결 자체가 언제인가요? 한참 남았어요, 아직. 한참 남았죠. 정말 한참 남았어요. 6개월가량 남았어요. 그래서 그 중간에 과정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선은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제가 방송에서는 이때 7월 18일, 이때 19일 날 이때 있잖아요. 매도 사인 드렸어요. 원전주 전체 끝이에요. 이슈 나오면 끝이니까 조심하세요. 방송 오래 보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렇죠? 이때 사지 마세요. 더 이상 끝입니다라고 조심하셔야 돼요라고 계속 얘기 드렸었는데 저때 당시 그 전에 하셨더라도 좀 매도를 하셨어야 됐던 시점이라 좀 아쉽기는 해요. 근데 다시 올라갈 시점 자체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장이 지금 시장 상황보다도 원전 이슈, 그러니까 이게 올라섰던 이유도 뭐냐면요. 그냥 기대감 때문에 올랐거든요. 다른 게 아니라 기대감이에요. 이 기대감이 계속 유지가 될 거냐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근데 당장에 있어서 원전 이슈가 지금 뭐 체코 뭐 와가지고 뭐 얘기한다고 하고 한들 오늘까지 9월 3일부터 6일까지 방문해서 뭐 이것저것 뭐 얘기하고 갔어요. 얘기는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연속성이 있냐는 거지 나는. 연속성이. 당장에 찾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상황상 차트는 되돌림 반등이 나와서 이쁘게 자리를 잡았어요. 그런데 떨어질 가능성과 올라갈 가능성에 대해 고민을 해볼 때 현재 상황은 이 기대감, 원전에 대한 기대감은 좀 낮아질 거고 다만 시장의 분위기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될 거예요. 그래서 우선 냉정하게 보건데 시장 상황 따라 종목의 움직임이 당분간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잘 버티고 있긴 하지만 대형 이슈가 나오기 전까지 이게 갑자기 올라갈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높지가 않다. 뭔가 좋은 소식이 나와줘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급반등이 나와서 매수가 근처 위로 한 번 더 튀는 모습이 나오면 그때는 비중을 줄이시거나 아니시면은 차라리 그냥 내년 3월까지는 상황 보시다가 대응하셔야 되고 굉장히 지금 셈법이 복잡해요. 왜? 시장이 갑자기 폭락적으로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준비를 하고 있다가 이 단가를 낮춰야 되겠지. 이렇게 할 거 아니야? 나중에 결국에 떨어져 갈 거 아니에요? 이때를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왜 이거 현금화하시고 투자에 대한 부분 고민하시려냐면 쉽지 않은 시장이거든요. 근데 그 전에 하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긴 한데 우선 상황상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어떻게 뭘 짜맞추고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봐야 될 게 너무 많아. 종목 하나만으로 지금 종목의 이슈만으로 해결되는 시장이 아니야. 금리가 가만히 멈춰 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큰 금리 변동이 없고 조용한 시장이다. 그러면 종목 하나를 가지고 분석해서 보면 되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4년 만에 이런 시장이 온 거라서. 네. 그렇죠. 그래서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선 지금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홀딩 일단 하고 계셔야 되고요. 기다리면 다시 오긴 할 거예요. 다만 근데 다음부터는 이렇게 높게 사시는 건 안 돼요. 제 방송 계속 보신 분이시라면 앞으로 봐주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점으로 치유가고 전고점 자리에 이런 식으로 붙어있는 종목이라면 우리 개인들은 뭐예요? 절대 하지 마세요. 우리 시청자분도 상담 주신 분도 아셨죠? 우선 기다려봅시다. 네. 다음으로는 HD 현대건설기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매수가가 56,000원 그리고 20%의 비중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이 시각 주가 흐름 바로 체크를 해보자면 다소 강하게 밀려나네요. 약 4% 가까이 밀려나게 되면서 47,1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이 미 대선 판도도 얽혀 있을 수가 있겠고요. 또 중동 전쟁, 러우 전쟁과도 얽혀 있어서 이 불확실성에 대응하기가 참 어려운 종목인데 전문가님 앞으로의 이 대응 전략 어떻게 설계해 볼까요? 네, 괜찮은 회사인데 실적이 약간 밀리는 건 어쩔 수 없고요.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과 건설 경기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않다 보니까 네, 어쩔 수 없이 좀 실적이 올해 좀 안 나오는 거는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래도 금리 인하에 대한 포인트가 있으면 향후에는 다시 한번 실적이 올라올 거고 매출 확대 포인트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실 시장 영향을 너무 크게 받고 있는 좀 모습이에요. 매수하신 자리가 나쁜 자리는 아니었어요. 네, 매수를 누구나 하실 수 있는 그냥 평범한 자리였습니다. 다만 이제 시장의 흐름이 너무 영향을 준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작년 11월부터 해서 약 1년간의 차트 추이의 바닥자리 보자면 이런 그림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확대를 좀 해드리자면 바닥이 조금 잡히면서 그래도 한 번씩은 갈 수 있는 자리에 끝자락까지 온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우선은 홀딩을 해보셔야 되고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시장 흐름에 따라서 변동폭 자체가 커집니다. 그러니까 금리에 대한 이슈가 없거나 이러면은 이 종목 가지고 보면 되는데 지금은 여기에 시장에 오늘 또 열릴 그 고용 지표 봐야 되잖아요. 지표를 내일 새벽에 그것도 봐야 되다 보니까 제가 라인을 잡는다고 해도 그게 시장 상황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10%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네. 지금은 그런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홀딩은 필요한 자리예요. 그리고 여기 하단 자리 여기 있죠. 이 하단 자리 깨는 자리는 여기는 분명한 건 매수 자리 맞아요. 매수 자리 맞는데 이게 시장 따라서 더 깨졌다 갈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은 매도 자리는 아니에요. 매수 자리고요. 기다려 보셔야 돼요. 그리고 55,000원짜리 이상 가는 건 크게 어렵진 않아요. 어렵지 않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보시고 그리고 또 혹시라도 우크라 재건 이슈나 여타 몇몇 이슈들이 생긴다면은 한 번에 이런 급반등 흐름은 있을 수 있거든요. 요때 맞춰가지고 우선 빠져나오시는 전략은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이거는 홀딩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대표적인 자율주행 관련주죠. SOS를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12,000원의 40%의 보유 비중이 다소 높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지금 이 시각 주가 흐름 바로 체크를 해보자면요. 약 1.79%가량 밀려나게 되면서 지금 이 시각 7,700원 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일단 좀 매수 지점이 다소 높으시고요. 또 제가 한 가지 또 궁금한 게 FSD 출시 관련해서 이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유럽과 중국 출시가 규제 당국의 승인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게 100% 확정은 아니라는 말씀인데 그렇다면 향후의 주가 흐름에 다소의 변동성이 있을 수가 있을지 지금 바로 저희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네, 이게 오늘 아침에 저희 가족방에서 단타를 치고 수익을 보고 나왔는데 이게 상장하고 나서 이제 이렇게 바로 매수하셨어요. 근데 이게 매수하셨던 시점 자체가 너무나도 왜 여기서 매수하셨지? 올라갈 거란 기대를 하셨던 건가요? 아니면 이게 단가를 낮추셨던 건가요? 첫날 매수하시고 낮추신 것 같기도 하네요. 비중이 너무 큰 거 보니까. 자, 근데 제가 이제 최근에 왜 이 신규 상장주 얘기를 잘 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제도 드렸던 것 같은데 시장에서 기본 종목에 대한 사람들의 믿음, 신용 자체가 없어요. 정말로 없어요.
신규 상장주들은 그래도 때묻지 않았다는 약간 우리가 좀 신선한 그런 조금 뭔가 그래도 좀 뭔가 믿고 그리고 최근에 좀 약간 이 신규 상장주들의 움직임이 이런 움직임이 많아요. 이렇게 돌려 세우는 모습들 많거든요. 그래서 괜찮아요. 그래서 움직임이 나쁘지 않아. 당일 물론 이제 시장 상황 따라서 당일 움직임 따라서 변동성이 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분위기는 나쁘지 않고 차트가 아직 깨고 있진 않아요.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은 나오는데요. 제가 요 SOS랩을 오늘 대응하면서 봤던 자리는 1차로 여기 자리였어요. 한 9,000원 정도 자리. 아까도 좀 봤었던 자리였는데 여기가 저항 자리가 되는 그런 자리다 보니까 여기를 목표가를 잡고서 대응을 하는 게 맞았었죠. 그리고 거기 갔다가 바로 떨어지긴 했었고. 하지만 또 라인은 지키고 있다 보니까 한 번 더 갈 것 같긴 해요. 사실 이번은 첫 힘겨루기 자리였어요. 시장이 좀 좋았으면 괜찮았을 건데 안 좋다 보니까 밀렸었던 것 같고요. 여기 자리 조금만 이겨내면은 다음 자리로는 그래도 한 13,000원대까지 움직임은 나올 수 있어요. 아직 가능성이 있어요. 희망적이에요. 희망적이니까 조금만 버텨보시고 다만 이제 걱정스러운 것은 갑자기 또 시장이 안 좋아질까 봐에 대한 걱정이에요. 이 걱정을 안 하고 주식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자, 그래서 우선은 홀딩이 좀 맞습니다. 맞고 약간 밀리더라도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질이 충분한 종목이니까 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삼성전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수가가 15만 6천 원 그리고 10%의 비중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시각 주가 흐름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바로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약 2% 넘는 낙폭 보여주게 되면서 삼성전기 13만 원대 초반선까지 밀려났는데요. 다소 추세 이탈이 나오고 있네요. 전문가님, SOS 전략이 필요합니다. 네, 참 좋은 종목 너무 힘들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이게 회복이 안 되네요. 뭐냐면 8월 이제 7월 말부터 시장이 안 좋으면서 이제 큰 급락 나오고 나서 돌려 세우는 모습을 좀 기대해 봤는데 회복이 안 나오고 다시 시장 빠지니까 도로 이제 뱉어버리는 상황이 나왔어요. 자, 그리고 상황 보자면은 천천히 끝바닥이 좀 잡혀 있는 그런 모습이 포착이 돼요. 자, 큰 차트 보겠습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가요, 차트가. 이게 이제 삼성전기의 대형 추세상의 하단 자리예요. 믿음의 자리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 암묵적 동의 구간인 거죠. 차트는 그래요. 차트가 100%는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끼리 왜 21선 라인, 5일선 라인, 11선, 60, 120일선 막 이런 자리를 체크하죠. 또 추세의 하단 자리, 상단 자리를 체크하잖아요. 그 자리는 뭐예요? 그런 자리들은 뭔가요? 우리가 서로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자리다라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그 자리가 도달하고 있어요. 거의 근처. 그리고 무조건 이 라인의 끝에 정확하게 터치, 그건 아니에요. 라인 근처의 움직임. 주식은 유동적이란 말이죠. 그 자리가 거의 나오고 있다. 그 자리가 가격적으로는 한 12만 5천 원에서 13만 원 정도가 이 사이가 나오는 그런 자리란 말이죠. 그래서 더 이상 빠지긴 솔직히 어렵고 삼성전기는 현재 여기서 더 빠지게 되면은 매수 자리로 들어가게 돼요. 이 암묵적 자리의 하단 추세 자리는 항상 매수 자리예요. 이탈하면은 모아가다가 한 달, 두 달 안으로는 웬만하면 다 올라옵니다. 그래서 여기 자리는 매수 자리. 그래서 지금 조금 더 빠지면은 사실 전략적으로 분할 매수하시는 게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시 올라간다면은 16만 원 이상까지는 웬만하면 다시 갈 거예요. 그래서 사실 기다리시면 답은 나와요. 시간적인 부분, 시간 싸움이라서 그것만 잘 이겨내시면 되고요. 저는 뭐 만약에 좀 더 깨진다면은 천천히 분할 매수도 하시면서 비중을 늘리시고 단가를 낮추신 다음에 추후에 16만 원 넘어서 정리하시는 전략도 꽤나 괜찮을 겁니다. 만약에 좀 괜찮은 수익을 노리신다면.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좀 힘내시고 홀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유한양행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13만 2,700원에 그리고 30% 보유 비중 만나보기 전에요. 저희 아직까지도 샵 0082번 그리고 유튜브 댓글로도 신청이 가능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한양행 지금 바로 주가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현재 2% 가까이 내려가게 되면서 12만 7,700원 선에 거래 중인 유한양행. 어제에 이어서 또 오늘도 항암제 테마가 다소 조정을 받고 있는 가운데 현재의 흐름이 이제 단기 고점을 찍고 본격적인 하락 장세가 좀 시작이 된 건지 전문가님 앞으로의 솔루션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유한양행은요. 나도 몰라요.
진짜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면 몰라. 어떻게 할 건데 이걸 어떻게 갈지. 그냥 다만 어제 상담했잖아요. 내가 어제 뭐라 그랬어요? 다만 이런 대형주들의 추세적으로 올라갈 때 뭐를 보시면 된다? 최악인 경우에도 11선 이탈 자리에 대해서는 그래도 이 자리가 이탈이 나왔을 때 회복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이 종목 상담하신 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어제 종가가 11선 터치여서 아마 안 파셨을 수도 있고 오늘은 갭으로 떨어져서 오늘 자리에서 정리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유한양행은 한 번에 좀 급등 가능성을 보고서 대응하면 좋겠다라고 저도 좀 보고 있긴 하지만 알 수가 없죠, 사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좀 보고 대응해보자라고 설명을 좀 드렸던 거고 지금 매수하시고 나서 이제 살짝 좀 마이너스 상황으로 좀 가시는 건데 시기적으로 시청자님 시기적으로 우리 유한양행 상담하신 시청자님 시기적으로 제가 계속 지금 거의 한 달 가까이 얘기하는 것 같은데 현금 비중 고민 안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이거 지금 상황에서 이거 30% 들어가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냉정하게 보자고 맞냐고요? 맞아. 이 고점에서 들어가는 게 맞아요? 더 간다고 한들 맞냐고요? 아니 정말 본인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맞냐고요? 내가 좀 답답해가지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맞냐고요? 방송 보시면서 생각해 보세요. 4년 만에 막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게 지금 맞냐는 거지 나는. 내가 지금 아침부터 저녁까지 방송하면서 목소리 쉬어가면서 얘기하지만 이게 아닌 것 같다는 거지 나는 솔직히. 반등 포인트가 나와서 오면은 비중이라도 좀 줄여주세요. 우리가 이게 지금 시장은요, 뭐 원하는 대로 시장이 안 빠지는 가정으로 해서 지표가 나오고 금리가 결정된다고 한들 시장이 올라가지 않아요. 올라가는 시장이 안 나와요. 그냥 유지라고 유지. 금리 인하 많이 한다고 유지한다고 그냥 지금 시장 유지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조금만 틀어줘도 1%만 틀어줘도 시장은 뭐예요? 갖다 패대기 친다고요. 얼음에 크랙이 생겼다고요. 그게 깨지기 시작했다고 지금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뇌게 좀 불안불안하니까 뭐 올라가면 좋겠지만 이거 솔직히 알 수 없어. 누가 대응을 해줘야 돼. 근데 기관도 지금 팔고 있고 뭐 외인들이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나요? 얼마나 들어오는데요? 20만 주? 뭐 적은 물량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엄청 많은 건 아니고. 근데 기관들은 계속 방해하고 있네요. 예.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우선 분봉상 잠깐 볼게요. 돌려 세우는 모습은 나오네요. 아직은 안 죽었어. 안 죽은 건 맞아. 죽진 않았는데 어제 빠지는 거 보고선 이건 제가 장중에 봤다면 이거는 매도 자리가 나왔었던 자리인데 오늘 새롭게 자리가 또 나왔으니까 죽진 않았어. 자, 분봉도 보시면요. 이게 어제 분봉이거든요. 어제 분봉에서 눈에 띄는 자리들이 있어요. 뭐냐면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어. 뭐 이게 무슨 자리냐면요. 어제 분봉상에서 1분봉인데요. 제가 항상 강조하죠. 뭐예요? 전저점 자리에 여기 이 자리들이 여기 바로 이탈 나온 터졌잖아요. 이게 저항 자리가 되고 이탈하면 팔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자리잖아요. 이게 어제 기준으로 13만 4천 원이에요. 그 이탈 나고 회복이 안 되죠. 요 자리 여기 이탈 나고 회복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이러고 있다고. 또 오늘 또 갭으로 떨어져 가지고 이러고 있다고. 갭으로 떨어져 버렸잖아요. 이게 좀 상당히 심각한 자리라니까. 여기서 이제 돌려 세우면은 그나마 다행히 돌려 세우면은 다시 어떻게 가야 돼? 13만 4천 원으로 가는 거 나와줘야 가요. 네. 기술적인 차트 흐름은 그래. 그런데 제가 어떻게 이 상황에서 유한양행을 더 갈 거다 떨어질 거다 쉽지 않다니까 판단이. 왜? 한바탕 한 종목이 있는데 한바탕 한 종목. 그렇죠? 냉정해 봅시다. 냉정해져 봅시다. 시청자님. 상담하신 분 한번 냉정하게 판단해 보세요. 제 말이 틀릴 수도 있지만 조심은 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맞죠? 예, 이렇게 도와드릴게요. 다음으로 토니모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800원에 30%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 시각 주가 흐름 바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재 이 화장품주가 거세게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토니모리가 유독 강하게 밀려나고 있는데요. 5% 이상이 빠지면서 현재 8,24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오늘따라 이 토니모리 왜 이렇게 많이 밀리는 걸까요? 네, 토니모리 뭐 그냥 장 빠져서 그런 것 같고요. 딱히 뭐 문제는 없는 것 같고 추세에 지금 하단 자리에 딱 걸치기 시작하네요. 여기
보면은 여기 이런 식으로 이제 걸치기 시작하니까 거의 바닥 자리 다 온 것 같아요. 지금부터 깨지면 사실 매수 자리예요. 매수 자리라서요. 좀 홀딩은 필요할 것 같고요. 올라오게 되면은 10,000원 이상 갈 거예요. 화장품주들의 실적 굉장히 좋아질 겁니다. K뷰티가 요즘 굉장히 좀 핫해요. 더더욱 실적이 나올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빠지더라도 좀 기다려 보시면 반등이 있을 겁니다. 시장이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은 그 시기를 지나면 매수가까지 올 겁니다. 아시겠죠? 힘내고 홀딩 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아쉽지만 오늘의 종목 상담 여기까지 마무리 지어보고요. 저희는 이어서 텐베거 메이킹 시간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성공을 향한 추월 차선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정호의 텐베거 지금 이 시각 텐베거 메이킹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가장 먼저 이전에 소개드린 종목들 차차 AS 다시 한번 받아봐야겠죠. 오늘의 AS 종목 가장 먼저 만나볼 종목은 뭐가 있을까요? 네, 아우디 퓨처스는 제가 계속 미는 종목입니다. 방송에서 추천을 좀 드리고 계속 갈 거고요. 그냥 매수하고 계시면 돼요. 시장 빠지던 말던 잘 지키고 있잖아요, 바닥을. 네, 그만큼 누군가는 입 벌리고 야 너무 좋다고 매수하고 있다는 그런 증거가 보이는 차트예요. 그러니까 홀딩하고 가시고 뭐 분할 매수 괜찮습니다. 자, 그다음 보면은 LG화학인데요. LG화학 깨지면 제가 오늘도 깨지면 안 된다 그랬죠? 이거 정리하세요. 아셨죠? 정리하셔야 돼요, 원래.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아셨죠? 짧게나마 수익 실현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은 LG생활건강인데요. 이것도 추세는 아직 살아 있어요. 화장품주들은 좀 보겠습니다. 추세적으로 바닥을 조금 이렇게 아직도 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직 큰 그림은 안 나왔어요. 이런 큰 그림을 봐야 되는데 아직 그게 안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지금은 보셔도 되는 그런 종목 가운데 하나다. 그렇게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죠. 자, 그리고요. 포스코 푸추엠 보겠습니다. 이거 좀 마음에 안 드는데요. 이거 그냥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 칠게요. 지금은 목표 1차 목표는 달성을 했는데 그래도 혹시라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시면 우선 좀 뺄게요. 손절이지 뭐. 뺄게요. 뭐 의미 있나? 자, 이렇게 바닥에서 다시 한번 갈 수도 있겠지만 가는 거 보고 대응할게요. 지금 이렇게 5%대 하락은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목의 문제는 아니야. 문제는 아닌데 시장의 문제로 영향을 받고 내려왔다가 다시 가는 거 보고 해야지. 다시 안정적으로 시장 안정되고 이게 가는 거 나오면 얘 많이 갈 거예요. 그때 다시 기회 보면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은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전략이 계속 필요하다고요. 어쩔 수 없어요. 무슨 손절가 터치도 안 했긴 했지만 저는 이게 파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내일 올라간다 하더라도 다음날 올라간다 하더라도 시장 상황 보고 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롯데정밀화학. 자, 롯데정밀화학은 차트 이쁘게 살아 있습니다. 안 죽었네요. 이쁘게 돌리고 있고요. 전고점 자리에서 약간의 좀 힘겨루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여기 자리잖아요. 여기 자리에서 조금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긴 한데 잘 움직이고 있거든요. 굉장히 이쁘게 가고 있어요. 잘 버티는 중이라 웬만한 큰 하락 나오지 않는 이상은 한 번 더 슈팅은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가 좀 되네요. 요렇게 가다가 여기서 이제 버텨주면서 안 떨어지면 여기 한번 쭉 이렇게 가요. 차트가 보통 그렇거든요. 그래서 요건 아직 살아있다. 잘 보시고 홀딩하시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으니까 차분하게 홀딩하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시장이 조금 많이 어질어질해요. 그리고 답답한 거는 또 우리가 계속 왜 우리가 미국 고용지표에 이렇게 힘들어해야 돼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일 또 새벽에 고용지표 보고 대응을 또 해야 되는데요. 저도 고용지표 나오는 거 보고 말씀을 좀 드려볼 테니까 글 올려드릴 거니까 힘내시고 그리고 어떻게든 뭐 일단 추석 끝나고 나봐야 답이 나와요. 그때까지는 답답한 상황이 연출이 될 수 있으니까 좀 참아내시고 기회가 올 때까지 한번 우리가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오늘 밤 발표되는 이 고용 지표 보고서 계속해서 촉각 곤두 세우시길 바라면서요. 또 추석 이후까지는 계속해서 관망세 유지하시고 현금 확보도 중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이어서 이 김선윤 전문가의 최고 상승률 종목들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고 올게요.
정오의 텐베거 정말 아쉽지만 오늘은 이만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마치기 전에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정리해보고 올게요. 네, 지금 이 시각 오늘의 핵심입니다. 가장 먼저 미국 고용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시장이 관망세 유지하고 있고요. 또 여전히 개인만 매수하는 국내 증시, 외인은 매수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해 보입니다. 또 앞으로 추석 연휴 이후까지 계속해서 현금 확보 전략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죠. 1대1 이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최근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까지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다음 주 이 시간 더 유익하고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